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7월 12일에 실시했던 C형의 기출문제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수험자는 각자의 수험 번호에 맞는 시험장에 배정을 받고 컴퓨터 앞에 앉게 될 텐데요. 컴퓨터 앞에 앉자마자 컴퓨터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시작되면 모든 창이 닫히게 돼서 만질 수가 없는데요. 일단 시험 시간에 입실해서 자리에 앉게 되면 한글 프로그램부터 열고 한글이 제대로 입력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간혹 전 시간에 사용한 자나 컴퓨터 기본 세팅이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글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하고 자꾸 단축키에 의해서 바뀌게 되면 자리를 바꿔서 시험 보기 좋은 환경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점검 시간이 끝나면 시험지를 받아들게 되는데요. 필기구 볼펜은 챙겨가서 시험지에 수험번호 적고 성명도 적으면서 문제 푸시는데 중요한 단어에 체크할 수 있도록 볼펜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자 유의사항은 ITQ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이 받아드는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미리 숙지해서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먼저 밑줄 친 중요한 내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수험표 상의 시험 과목이 자신이 응시한 시험 과목과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교실 안에 여러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께서 각각의 과목에 맞춰서 손을 들려고 하거나 알아서 나눠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과목 같은 경우는 실수로 다른 시험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있으면서도 중간에 저장을 하시고 선생님한테 자신의 파일을 전송시켜 놓아야지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전송까지 시켜 놓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이 끝나면 예고 없이 화면이 닫혀버립니다. 중간에 미처 전송을 시켜놓지 않았고 완료를 하고 검토 기간에도 전송을 시켜놓지 않은 채로 시험 시간이 끝나버리면 파일을 전송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저장을 하시고 전송까지 하는 꼼꼼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몇 가지 유의할 게 있습니다. 먼저 전체 설정을 할 때 용지 여백에 대해서 작성 요령이 지시되어 있는데요.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에 대해서 용지 여백에 대한 기본 설정 값이 있습니다. 반드시 똑같이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글 프로그램은 총 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페이지에는 문제의 1번, 2번을 적으시고요. 2페이지에는 3번, 4번을 적으시고 시행을 하셔야 그리고 3페이지에는 별도의 문제 번호가 없이 바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요. 1점, 2점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쉼표가 아닌 마침표로 문제 구분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글에 전체 설정하겠습니다. 파일에서 편집 용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옆에 단축키 F7 있죠. F7 키를 기억을 하시고 바로 F7 눌러서 편집 용지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은 모두 10으로 맞춰주시고요. 왼쪽과 오른쪽은 11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기호로 묶어서 생각을 하시고요. 10 다음이 11이라는 숫자죠.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억을 하셔서 정확히 입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위쪽에 먼저 10 입력하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클릭을 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데요. 탭키를 눌러서 이동을 하시면 좀 더 시간 단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 10 해주시고요. 탭 누르면 왼쪽은 11이죠. 제보는 0 그대로입니다. 오른쪽 11, 꼬릿말 10, 아래쪽 10 해서 탭으로 이동을 시켜가면서 편집 용지에 여백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눌러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총 3페이지인데요. 먼저 1페이지에 1점 마침표예요. 쉼표 아니고요. 마침표 해서 문제 구분을 해주시고요. 엔터를 4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설정하기 전에 보기 가셔서 문단 부호와 교정 부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림에도 체크가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방금 보신 것처럼 문단 보호는 엔터를 눌렀을 때 줄이 바뀌었는지 기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을 하면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교정 부호 같은 경우는 한글에서 오타가 있으면 감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빨간 줄로 밑줄이 그어져 있는 단어를 보게 되면 스펠링이 틀렸거나 오타가 난 경우에는 교정 부호를 통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 부호로 빨간 줄에 체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오타가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주의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요, 쪽 윤곽에 표시가 되어 있고 컬러가 눌러져 있는지 확인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단 부호를 통해서 한 4번 엔터를 쳐서 줄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2점 해서요, 엔터를 4번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1번과 2번 사이에 간격을 두시고요. 쪽으로 가셔서 구역 나누기가 있는데요. 구역 나누기를 눌러서 페이지 2페이지를 마련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시 단축키가요, Alt키 누르고 Shift키 누른 다음에 동시에 누르는 겁니다. 엔터 누르면 페이지가 2페이지로 가면서 나눠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2페이지는 3번, 4번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3점 하고요. 엔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4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구별을 주신 다음에 다시 구역 나누기 눌러도 되고 Alt키, Shift키, 엔터 해서 구역을 나눠서 총 3페이지를 마련을 해줍니다. 지금 3페이지를 마련을 해둔 걸 어떻게 아냐면요. 왼쪽 하단 보면 이렇게 3/3 이렇게 있습니다. 총 3쪽인데 지금 커서가 머물고 있는 거는 3쪽에 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예요. 1/3 쪽 이렇게 돼 있으면 페이지는 총 3페이지인데 지금 현재 커서가 위치해 있는 거는 1페이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3페이지가 마련이 됐냐 이걸 보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설정이 끝났으면 파일에 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셔서 파일을 먼저 저장을 시켜줍니다. 파일의 경로는요, 문서 안에 ITQ 폴더 안에 파일 이름 적으시고 저장 눌러서 나오시면 되는데요. 파일 이름에는 수험자 유의사항에서 알려준 것처럼 수험 번호 숫자 8자리 빼기 자신의 이름 이렇게 적어주시고 저장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숫자 8자리 해주시고 빼기 자신의 이름 써주시고요. 저장 눌러서 상단에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가시면서 다음부터는 이 아이콘, 저장 아이콘만 수시로 저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기능평가 문제인데 스타일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의 배점은 50점 만점 문제입니다. 스타일의 단축키는 F6키입니다. F6키를 눌러서 스타일 들어가시는데 1번 문제는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에 줄이 떼어져 있다고 해서 줄을 떼면 안 되시고, 이거는 스타일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력을 영문에서 한글로 넘어가는 여기에서만 줄만 바꿔주고요.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으면 전체를 잡아주신 다음에 F6키, F6키는 스타일의 단축키입니다. 저희 먼저 F7번 눌러서 용지 여백 설정을 하고 왔잖아요. 7/1은 6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F6키를 눌러서 스타일로 들어간다 기억을 해주시고 시간 단축하시면서 완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시험지에서 요구하는 새 스타일을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하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스타일을 마련을 해줍니다. 더하기 누르면요, 스타일 이름과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여기 있습니다. 자, 문단 모양 있고요. 글자 모양 있습니다. 스타일 이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스타일 이름은요, 그대로 오타 없이 띄어쓰기도 지켜주시면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단 모양 갈게요. 문단 모양은 여기 있잖아요. 문단 모양 눌러서 자, 왼쪽 여백과 문단 아래 간격이 있습니다. 왼쪽 여백은 여기 있고요. 문단 아래 간격은 여기 있습니다. 각각의 조건에 맞게 입력을 해주세요. 왼쪽 여백은요 15고 문단 아래 간격은 10입니다. 설정해주면 문단 모양 끝났고요. 바로 옆에 글자 모양 눌러서 다시 들어가시는데 글꼴이요, 한글과 영문으로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인 설정값은 장편과 자간입니다. 얘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 들어가셔서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영문 들어가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공통적인 설정값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언어 보시면 기본값이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펼쳐보면 한글, 영문 모두 있습니다. 한글, 영문 각각 넣어주기 전에 대표 그대로 두시고 공통적인 부분, 장편과 자간을 설정을 해주세요. 장평은요 95%입니다. 그 다음에 자간은 5%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언어를 각각 들어가겠습니다. 한글 해주시고 글꼴이 도둠이지요. 도둠은 디귿을 눌러주면 디귿으로 시작하는 문자가 제일 위에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도둠 찾아주기 쉬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자, 도둠 하고 장평자간 그대로 두시고 영문 눌러서요. 다시 영문은요 궁서예요. 궁서의 기억 눌러서 궁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글자 모양도 끝났죠. 설정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 눌러주시면 스타일 목록에 방금 마련해 놓은 스타일이 올라왔습니다.
자,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맨 마지막에 있는 글자로 확인을 해주세요. 맨 마지막에 시작됐다로 끝났죠. 오타도 없고 제대로 출력 형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요, 100점 만점 문제인데 출력 형태가 두 개가 있습니다. 표의 형태와 차트의 형태 두 가지를 마련을 하는 건데요. 먼저 표를 바탕으로 차트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순서를 지켜서 표부터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표의 형태를 봤더니 몇 줄 몇 칸인지 한번 보세요. 자, 줄은 5줄이고요. 칸은 모두 6칸이네요. 그래서 5줄 6칸짜리의 표를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2번 문제를 풀겠다 2점 이렇게 했잖아요. 옆에 답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의 번호 아래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랫줄에 클릭을 해 두시고 입력하셔서요. 표 들어가는데 5줄에 6칸이다. 직관적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클릭하고 놓아주시면 표가 한글 프로그램에 입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F5키를 3번 누르겠습니다. 1번, 2번, 3번. 누르면 내가 드래그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지 않아도 표가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에서 아랫 방향키를 2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2번 눌러서 표를 조절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축키 L 누르면 셀 테두리 배경이 나옵니다. 자, 테두리는요, 종류가 이중실선이다 해주시고 굵기는 그대로 두신 다음에 이중실선을 어디에 넣겠냐, 지금 내가 선택되어 있는 영역에서 모든 바깥쪽에 내가 이중실선의 종류를 넣겠다 하고 설정해 보세요. 자, 됐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푸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잡으시고 L 눌러서 테두리 들어가는데 아랫줄, 내가 지금 잡은 영역 중에서 아랫줄만 이중실선을 넣겠다 이렇게 하고 설정. 왼쪽도 잡으시고 L 눌러서 테두리 이중실선 오른쪽 하고 설정하고 나오세요. 됐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잖아요. 자, 영역 잡으시고 보니까 셀의 배경이 노란색이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잖아요. 색은 컬러의 앞자 C를 따서 단축키 C를 눌러주세요. 면색은 표준색 아래줄에 있는 노란색 눌러주시고요. 설정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표 전체가 도둠의 10폰트래요. 표 잡으시고 자, 도둠의 글자 크기는 10 이렇게 하고 정렬 문제도 있는데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되어 있어요. 먼저요,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시고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숫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평균이라는 자체가 숫자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잡으실 때 숫자 영역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정렬하는 코너로 가서 오른쪽 정렬하겠다. 얘는 숫자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끝났습니다. 이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평균은요, 이렇게 데이터 값과 평균 결과 셀을 잡아줄 이 빈 셀 모두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블록 계산식 갑니다. 여기에서 블록의 평균 눌러주세요. 자, 눌렀죠? 그러면 자동으로 평균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평균은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구해라 돼 있는데 두째 자리까지 구해졌죠. 그 다음에 바로 아래에 대각선을 그어야 되는데 하나의 셀을 잡을 때는 F5키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 상태에서 테두리 라인에 L 단축키 눌러주시고 대각선 가서 왼쪽 오른쪽 대각선 설정 해주시고 나오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못한 게 있는데요. 표 전체에서 표와 캡션은 도둠과 10으로 해라 돼 있는데 우리 표는 도둠의 10으로 설정을 해줬는데 캡션은 하지 않았잖아요. 캡션은 뭐냐면 표 위에 있는 입력입니다. 표를 잡으시고요. 표를 잡았기 때문에 도구 뒤에 표에 관련된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끝에 있는 메뉴 한번 눌러주세요. 맨 뒤에 캡션 있는데 캡션을 어느 방향에 넣을래? 위쪽에 넣겠다.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서요, 지우고 쓴다고 해서 백스페이스 바로 한 번, 두 번 눌러가면서 지움 또 클릭하지 마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먼저 해주시고 바로 덧붙여서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결과물 보면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죠. 한 칸씩 뗐죠. 그 다음 여기에는 떼지 않았죠. 이런 거를 봐가시면서 똑같은 출력 형태를 표현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놓으시고 얘를 정렬 중에서
자, 오른쪽 정렬을 해라. 오른쪽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요, 얘를 잡고 도둠의 10으로 똑같이 바꿔주셔야 돼요. 보통 캡션을 잊어버리고 표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캡션까지 빠뜨리지 말고 넘어가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할 건데, 차트는요, 표 내용에서 연도별 부산, 대구, 인천 값만 이용을 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영역만 잡아서 해라 라는 건데, 모든 ITQ의 한글 시험은요, 이 노란색으로 셀 서식을 한 부분만 가지고 차트로 만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노란 부분만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해서 차트 이렇게 가시면 돼요. 차트에서 세로 막대형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눌러주시고, 차트 데이터 편집 봐서 숫자가 틀리거나 고쳐야 될 부분 있으면 여기에서 고쳐주시면 됩니다. 없으면 X 그냥 눌러주세요. 차트 클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구 뒤에 차트에 관련된 메뉴가 생성이 됐죠. 자, 차트 서식 가셔가지고 글자처럼 취급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하시면 표 아래 글자처럼 반듯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표 너비에 맞춰서 오른쪽을 좀 넓혀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문제 푸시면 되는데, 차트 조건 1번 했고 2번까지 했습니다. 자, 3번 할 건데요. 제목은 여기 있잖아요. 제목은 얘입니다. 제목부터 적어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 해서요, 제목 편집 들어가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고, 얘 자체는 한글만 적혀 있는데도 한글 글꼴, 영문 글꼴 모두 똑같이 적용을 시켜줍니다. 얘를 굴림이라고 했잖아요. 굴림. 자, 영문도 기억 눌러서 기억으로 시작하는 글꼴 위에 상단에 올려서 쉽게 선택할 수 있게요. 굴림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제목의 글꼴은 굴림 진하게 12라고 되어 있으니까 진하게 이렇게 눌러주시고, 크기는요 12. 글자 색은 검정색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속성은 제목에 대한 텍스트를 짜고 있는 상자에 대한 속성입니다. 그래서 풀지 마시고요. 이렇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도형에 채우기 가셔서 흰색 이렇게 해주세요. 자, 위에 윤곽선 있죠? 얘는 테두리예요. 테두리는 있어라 라고 했으니까 검정색 눌러주신 다음에 그림자 있네요. 도형의 효과 가서 그림자, 대각선 오른쪽 아래, 대각선 오른쪽 아래 여기 있네요. 클릭해 주셔서 제목에 대한 설정 모두 했습니다. 자, 여기 했어요. 그 다음에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의 10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기본축과 범례 그 다음에 아랫줄에 있는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면 얘는요, 귀찮긴 하지만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글자 모양 편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한글 글꼴 기억 눌러서 굴림 선택해 주시고, 영문도 기억 눌러서 굴림, 크기는 10 놔두시고 설정 바꿨죠. 자, 범례도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 한글 굴림. 자, 영문도 기억 눌러서 굴림, 크기 10 설정. 자, 아래도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 한글 글꼴 기억 눌러서 굴림, 영문도 기억 눌러서 똑같이 굴림 해주시고, 크기 10인 거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설정 해주세요. 제목 이외의 글꼴도 마쳤죠. 5번은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했습니다. 축 제목은요, 얘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범례는 얘를 가리켜요. 축 제목부터 볼게요. 축은요, 지금 세로축에 대해서 축 제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로축을 잡고 차트에 대한 디자인 가셔서 차트 구성 추가 들어가서 축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세로축에 대한 축 제목이기 때문에 기본 세로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세로축에 대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세로축. 얘 축 제목 잡고 가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바꿔줘야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는데 마지막에 있는 얘 눌러주세요. 크기 및 속성 부분인데 글상자 눌러서 글자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가로 방향으로 바꿔진 거 보이시죠? 자, 됐으면 X 눌러서 나오시면 돼요. 자, 잡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제목 편집 해서 글자 내용에 똑같이 적어주세요. 단위 1000 한 칸 떼고 명. 얘도 제목 이해는 굴림의 10이잖아요. 똑같이 굴림의 10 해주고 설정 하고 나오세요. 자, 그 다음에 범례 있는데, 범례는 지금 다른 점이 얘는 테두리가 있네요. 근데 얘는 없으니까 잡으시고 도형의 윤곽선에 검정색 테두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빠진 부분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했고 종류
가져왔고요. 제목에 대한 글꼴도 했습니다. 속성도 마저 처리했고요. 제목 이외의 글꼴 모두 굴림의 보통 10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축 제목 넣어줬고 범례도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반드시 하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세요. 2번 문제 끝났고 끝날 때마다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눈금선이 없지요. 그런데 얘는 눈금선이 있습니다. 어떤 구독자분께서 이 차트에 눈금선은 안 없앱니까? 라고 했는데 잘 질문해 주셨어요. 제가 간혹 빠뜨리고 눈금선을 착지를 안 한 경우가 있거든요. 저같이 실수하지 마시고 반드시 딜리트 키 눌러서 눈금선까지 없애주세요. 자, 다시 한번 저장 눌러서 2번 문제는 맞춰주세요.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아래쪽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40점짜리 문제인데 1번과 2번 문제가 있습니다. 1번은 20점, 2번은 20점 되겠죠. 여기에서요 오타가 하나라도 있거나 숫자가 잘못되면 전체의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는데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푸는데 1번 가로 닫고 이 상태에서 입력하셔서요. 수식 입력 여기 보세요. 여기 아이콘 부분이 있고요. 글자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눌러서 바로 수식 편집기로 들어가세요. 왜냐면 수식을 누르면 세분화돼서 또 한 번 클릭을 해서 수식 편집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 아이콘 모양만 누르면 바로 수식 편집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제 보고 넣겠습니다. 먼저 지는 지금 여기 분수의 형태잖아요. 그럼 분수의 형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요. 분수 눌러주세요. GM 적으시고 아래 칸 눌러서 아래 제곱으로 갔는데 여기에 첨자가 있어요. 첨자에서 파란색 숫자 1로 되어 있는 부분이 첨자가 들어갈 위치입니다. 그럼 우리는 위첨자 오른쪽으로 할 거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면 되잖아요. 자, 눌러주시고 공간 나오면 숫자 2 눌러주세요. 이 는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는은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첨자 수준으로 는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첨자를 들어왔을 때는 한 번 들어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한 번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나가는 단축키는 탭입니다. 그러면 분모의 탭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다시 한번 나가야 되잖아요. 탭 눌러서 전체 는 이렇게 적어 주셔야 돼요. 두 번 들어왔으면 두 번 탭 눌러서 나가 주시고 세 번 들어왔으면 세 번 탭 해서 바깥으로 나가 주셔야 된다. 그 나가는 데는 탭 버튼을 눌러서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분자 분모 있는 분수 형태 틀 가져오시고 그대로 숫자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67. 자, 곱하기 기호가 있는데 기호는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서 곱하기 기호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10 첨자 가야겠죠. 위첨자 눌러주시고 마이너스 11. 자, 탭 버튼 눌러서 나가서 기호 가서 눌러주시고 6.0 다시 기호 가서 10 위첨자 눌러주시고 24. 그 다음에 분모로 가서요. 가로 열고 6.4 곱하기 들어가서도 되고 여기에 꺼내 놓은 거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써도 됩니다. 자, 10 하고 위첨자 7. 자, 탭 버튼 눌러서 전체 영역에 가로를 닫아 주시고 다시 위첨자 눌러서 2 하고 자, 탭 버튼 눌러서 나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타 있는지 숫자가 잘못 입력된 게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맞으면 이 상태에서요. 자, 여기 입력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서 나오시면 입력이 됩니다. 1번 문제는 끝났으니까 스페이스바로 적절하게 간격을 두시고 이 가로 닫고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2번 문제 얘를 풀겠다. 그쵸? 그 다음에 수식 편집기 들어가서 F 누르고 가로 열고 X 가로 닫고 는 분수 형태 틀 가져오고요. 다시 분수 형태 해서 X 눌러주고 다시 2 탭 버튼 눌러서 나가고 빼기 그 다음에 루트 기호는 여기 있죠. 루트 기호 틀 가져와서요. 5 해주시고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만 여기에는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바로 나가셔도 됩니다. 자, 더하기 2 눌러서 입력은 마무리 해주시고 아랫부분 와서 이 루트 기호 여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틀 마련한 다음에요. 1 빼기 x의 위첨자 가져와서 제곱 이렇게 해주시고 탭 버튼 해서 나가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쓸 게 없으니까 굳이 나가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3번 문제는 간단하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옆으로 또 봐야 되겠네요. 자, 4번에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점은 모두 도형으로 되어 있죠. 여기 보면 모두 도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도형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 글상자라고 되어 있는 거는 반드시 글상자를 가져와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글상자가 적혀 있지 않고 크기만 나와 있으면 얘는 도형입니다. 그 다음에 글상자라고 써 있지 않죠? 도형입니다. 얘는 글상자 이용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글상자를 가져와서 입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 타원 그리기, 직사각형 그리기 그대로 당연히 도형이겠죠. 타원 도형 가져오고 직사각형 도형 가져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과물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도형이냐 글상자냐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글상자가 적혀 있냐 이렇게 보시면서 마련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4번 같은 경우는요. 이 맨 위에 있는 이 도형이요. 4번이라고 적혀 있는 문제 번호 아래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문제 아래 답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도형을요. 쌓다 보면은 얘부터 쌓다 보면요. 얘의 크기에 의해서 이 맨 위에 있는 도형이 4번이라고 적혀 있는 이 문제 번호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아래 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마련을 해줍니다. 가이드라인을 먼저 딱 긋고 아래 도형을 마련을 하면 마음을 편하기 때문에 얘부터 마련을 한다. 얘를 4번 번호 아래부터 마련을 해서 4번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글상자를 가져와요. 클릭을 해서 적절하게 드래그를 해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상자로 갑니다. 어차피 모든 도형과 글상자에는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모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드래그 하거나 그냥 클릭해서 기본 도형을 가지고 온 다음에 더블 클릭 개체 속성으로 오세요. 네, 여기 얘는 95에 17로 되어 있잖아요. 너비는 95, 높이는 17 하고 크기 고정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 드래그 하거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이 너비값과 높이값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크기 고정에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본 탭 눌러서 크기 설정해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선으로 가셔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채우기 탭까지 완성을 한 다음에 설정 눌러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 탭, 선 탭, 채우기 탭까지 3단계 거치고 설정 눌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얘는 크기 고정까지 했고 그 다음에 선 가셔가지고 얘의 사각형의 모서리 곡률을 좀 봐주세요. 출력 형태를 보면 곡률은 반원입니다. 내가 반원의 형태로 선을 바꿔주겠다. 선택을 해주고 선택이 끝났으면 다음에 어디로 간다고 했죠? 채우기로 가세요. 채우기로 가서 지정된 면색이 있으면 눌러주고 지정된 면색이 없으면 임의의 색깔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얘는 면색이 파란색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색 중에서 파란색 면색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요. 설정 눌러주세요. 글상자이기 때문에 바로 글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상자 안에 텍스트도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죠. 궁서의 22의 하향 얘를 잡으실 때 커서가 깜빡인 채로 설정을 해주시면 설정값이 먹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텍스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거나 이 텍스트가 들어있는 도형을 선택을 해서 텍스트까지 모두 선택이 되는 이러한 형식으로 선택을 반드시 한 다음에 설정값으로 가셔야 돼요. 자, 글꼴은 궁서에 기역 눌러서 기역으로 시작하는 글꼴 윗부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서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궁서 하고 크기는요 22예요. 22가 없으면 입력으로 22 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색은 하얀색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 글상자에 관련된 설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얘를 먼저 한 이유가 뭐예요? 4번이라는 숫자 아래 답이 위치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먼저 얘를 마련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큰 도형 한번 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큰 도형 얘는 어떠한 상자를 봐야 되나 했더니 얘의 화살표를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 얘는 크기만 나와 있는 도형이네요. 그래서 도형의 사각형을 가져와서 클릭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으로 갑니다. 맨 처음 기본 값으로 가셔서 크기가 115에 높이는 70으로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크기 고정에 체크. 그 다음에 선으로 가라고 했죠. 사각형의 모서리 곡률은 그대로 직각 모양이니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채우기 가세요. 채우기는 지정된 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색, 면색을 연한 색으로 하나 해주세요. 연한 색으로 해주시면 위에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자, 연한 색 아무거나 임의의 색으로 해주시고 설정 눌러주세요. 출력 형태에 맞는 크기의 도형이 왔습니다. 자, 도형은요, 만들어주는 순서대로 위에 쌓입니다. 그래서 얘를 뒤로 보내주셔야 되는데 맨 뒤로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여성 경력이라는 거를 화살표 따라서 가봤더니 속성창이 얘네요. 근데 얘는 글맵시를 이용해라 되어 있잖아요. 입력에 글맵시 눌러주세요. 글맵시에서 들어갈 내용은 여성 경력이다 하고 글맵시의 모양은 나비 넥타이를 가져와라. 글맵시 모양은요, 나비 넥타이다. 여기 있네요. 얘 눌러주고 글꼴은 굴림이래요. 굴꼴, 굴림. 줄감각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습니다. 설정해서 나오시면 뒤에서 숨어서 안 보이네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 부분 봐서요. 이 세 번째 있는 거 눌러주시면 글자 앞으로 나와라 란 뜻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요. 바로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으로 가서요. 기본의 크기를 40에 40으로 40 하고 크기 고정에 체크. 자, 얘는 선이 없으니까 바로 채우기로 가볼게요. 면색은 빨간색이다. 네, 해주시고 설정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위치 적절하게 가운데로 위치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림이 입력이 됐는데 화살표 따라가 보니 설정값이 여기 있습니다. 로고 2번을 가져와라 되어 있으니까 입력에 가셔서 그림 가는데 여기에서 그림을 선택해 주세요.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로고 2번 여기 있네요. 얘를 클릭을 해주시고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눈으로 확인을 반드시 해주세요. 자, 해주시고 열기. 드래그해서 적절하게 그림을 가져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들어가 있죠. 글자 앞으로 나와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요. 다시 더블 클릭해서 기본의 설정의 크기가 50에 35입니다. 너비를 50 해주시고 높이를 35 해주시면 되고요. 크기 고정에 체크 해주세요. 얘는 그림이니까 그림으로 가셔서 회색조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림 효과 회색조 되어 있죠. 그림 효과 회색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해주시고 적절한 위치로 위치시켜 주세요. 자, 아랫부분에 하이퍼링크 있는데요. 얘는 문서 작성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얘는 기억해 두셨다가 문서 작성할 때 다시 와서 하이퍼링크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뒤에 있는 큰 도형 한번 할게요. 뒤에 있는 큰 도형 화살표 따라가니까 얘네요. 글상자라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크기만 나와 있으니까 사각형 도형 가져오면 됩니다. 입력해서 사각형 도형 가져와서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다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자, 너비가 130에 높이가 80이에요. 크기 고정 체크 해주시고 설정. 자, 위치를 적절하게 해주십니다. 얘 역시도요.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선으로 가셔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에서 둥근 모양이네요. 둥근 모양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가서 면색은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임의의 색깔로 지정을 하고 설정하고 나오세요. 뒤로 보내야 되겠죠? 맨 뒤로 보내기.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왼쪽부터 채워갈게요. 왼쪽은요, 타원하고 직사각형이 두 개가 겹쳐 있는 형태입니다. 겹쳐 있으면요, 뒤에 있는 도형부터 가져오는 게 맞아요. 자, 여기 타원 클릭해서 클릭, 더블 클릭. 기본 가서 크기가 12에 높이가 12이다. 되어 있고, 크기 고정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자, 선 가서 면색은 하얀색인데 채우기로 가야겠네요. 면색은 하얀색. 자, 이렇게 하고 설정. 해주세요. 위치 좀 시켜주신 다음에 직사각형 가져오겠습니다. 클릭하고요. 개체 속성 들어가서 얘의 크기는 기본에 있죠? 얘의 크기는 6에 6이다. 6에 6 해주시고 크기 고정 체크. 채우기에서 면색이 하양을 제외한 임의의 색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면색을 하양을 제외한 아무 색깔이나 클릭을 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정 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위치를 시켜주세요. 네, 됐죠? 그런데 이어 보니까 타원 안에 숫자가 1, 2, 3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글상자가 아니고 타원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그 안에 글자를 넣니?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원을 잡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도형 안에 글자 넣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셔야지 도형 안에 글자를 넣을 수 있습니다. 1 클릭하고요. 선택을 하신 다음에
얘에 대한 글꼴이 굴림의 20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굴림의 20 선택을 해주시고 가운데 위치시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설정값의 마무리입니다. 2번, 3번도 있지만 옆에 것까지 같이 해서 잡고 복제하는 형태로 갈게요. 글상자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글상자인데 글상자를 가져올게요. 가로 글상자. 적절하게 드래그 해주는데 이 글상자 같은 경우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 글자를 기준으로 성 앞자쯤에부터 시작해서 위에 있는 도형 끝까지 왔구나, 이렇게 기준점 잡으시고 적절하게 출력 형태와 똑같이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자, 더블 클릭해서요. 색은 채우기가 없음, 채우기 없음 되어 있어요. 면색은 색이 없다 라고 지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글꼴은 나가서 하겠지만 선이 점선의 형태예요. 선으로 가서요. 종류가 파선이다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직각 모양 맞고요.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정 눌러주세요.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이 글꼴은 도둠의 18로 해라 라고 설정값이 있죠. 잡으시고요. 도둠의 18로 할게요. 도둠의 크기는 18 이렇게 하고 가운데 정렬로 모든 설정값이 완벽해졌습니다. 타원 잡으시고 컨트롤 키 누르고 직사각형까지 잡으시고요. 옆에 있는 글 상자까지 3개를 잡아주세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3개를 잡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요. 컨트롤 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더하기 기호가 나오면요. 그대로 아래로 내려주세요. 그 설정값 그대로 복제한 거예요. 다시 위로 가운데 간격 생각하셔서요. 그대로 복제를 해서 입력만 달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3 해주고요. 이 직사각형은 모든 색이 달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색이 면색이 다른 색깔로, 아무런 색깔 상관없습니다. 색깔만 다르면 돼요. 이렇게 임의의 색깔 다른 색깔로 해주시고 텍스트만 마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저장 눌러주세요. 자, 여기에서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이 하이퍼링크 부분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문서 작성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은 마무리 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쪽에 가셔서 문서 작성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200점 만점짜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맨 먼저 모든 설정값을 무시하고 텍스트부터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요. 줄을 한 줄 떼어져 있는 공간을 먼저 봐주세요. 여기에서 한 줄 떼었고요. 여기에서 한 줄 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뗐고 맨 아래 부분에서 표 사이 여기 뗐습니다. 모두 줄을 한 줄 비워주는 공간은 4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네, 여기 생각을 해주시고 이러한 설정값 모두 있는데 무시하시고 텍스트만 쭉 써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서도요. 글자 여기 줄 바뀐 여기서만 엔터 눌러주시고 그냥 상관없이 쓰시고요. 다만 여기는요. 스페이스바로 2번 띄어쓰기 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주세요. 나머지는 그 입력만 쭉 하고 나중에 와서 설정해 줄 건데요. 입력을 하면서 이렇게 한문이 섞여 있는 입력은 입력을 하면서 같이 하고 가겠습니다. 자, 한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확대 써 있는데 이 상태에서요. 키보드에서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확대에 관련된 모든 한자가 나오는데 얘는 2개가 있네요. 여기에서 출력 형태와 똑같은 단어를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있는 한자가 본문과 똑같네요. 자, 얘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입력 형식 부분으로 가셔서 자, 한글 다음에 가로 열고 한문을 넣겠다. 이러한 형식으로 나는 넣겠다 하고 바꾸기 하면 입력을 하면서 쉽게 한자까지 바꿔가면서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입력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 적을 때요. 하시고 한 줄 떼고 한 줄 떼고 한 줄 떼고 바로 여성가족부는 이렇게 적는 거예요. 여자가 크다고 해서 키우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텍스트만 적습니다.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을 마쳤고요. 이 아랫부분은 표 부분인데 지금 표 하고서 텍스트 적으면 마무리되는 건데요. 표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표를 자체를 보면 제일 많은 걸 기준으로 세서 입력을 먼저 마련을 하는데요. 모두 몇 줄이냐면 6줄이에요. 줄은 6줄이고 칸은 많은 칸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한 칸, 2칸, 3칸, 4칸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6줄에 4칸이죠. 표에 6줄에 4칸 해주시고 입력 해주시는데 앞에서 하고 왔듯이 F5키를 3번 눌러서 컨트롤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 방향으로 2번 해주세요. 적절하게 보기 좋게 너비가 조절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요. 이 표의 테두리를 보고 갈 텐데요. 윗줄과 아랫줄 형식이 모두 다릅니다.
잡으신 상태에서 나가지 마시고 테두리 하고 갈게요. 잡으시고요. L 눌러서 테두리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종류를 붉은 실선 해주시고 굵기를 0.4 정도로 해주세요. 윗부분만 잡겠다. 윗부분 하고 설정. 위에 굵은 테두리 들어갔죠. 그 다음에 지금 이중 실선이 들어가 있는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고 L 눌러서요. 테두리의 종류는 이중 실선. 어디? 윗줄과 아랫줄만 이중 실선. 설정하고 나와서 한번 보세요. 됐나요? 됐죠? 그 상태에서 전체 또 잡아주시고 L 눌러서 종류가 없다. 왼쪽, 오른쪽은 줄이 없다. 설정해서 나와서 출력 형태와 똑같은지 봐주시고 보면 여기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셀이 병합이 됐네요. 어떻게 하냐면 잡으시고요. M 눌러서 병합을 그냥 시켜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선택하고 알파벳 M 눌러서 병합시켜준 다음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그 입력값에 맞춰서 너비를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얘는 너무 확연하게 간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을 해준 다음에 입력을 하고 최종적으로 텍스트 입력값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작성하기 전에 표에 대한 전체 설정을 하고 입력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저는 텍스트부터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용 부분, 여기가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 두 개의 셀이 병합이 됐네요. M 눌러서 병합. 자, 잡으시고요. 표 전체 글꼴과 셀 배경 있습니다. 도둠의 10 가운데 정렬 돼 있으니까 도둠의 10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 첫 번째 셀 잡고 컬러의 앞자 C, 단축키예요. C 하고 그라데이션, 유형은 가로, 시작색은 노란색이고 끝색은 하얀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눌러놓고 설정하고 밖에 나와서 보시면 되는데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도둠으로 설정을 바꿔줬더니 한 줄로 입력이 돼야 되는데 두 줄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보시고 너비를 조정을 해주세요. 자, 한 줄로 되면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이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표는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표와 아래 부분에 텍스트도 한 줄이 떼어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줄 떼시고 여성 세로 일하기 센터 여기까지 하시면 모든 텍스트의 입력은 끝났습니다. 윗부분으로 가셔서 지금 얘가 제목인데 여성 고용 유지 지원에 대한 화살표를 가니까 설정값이 이 상자네요. 얘 잡고요. 도둠에 18로 해주시고 진하기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자, 됐죠? 이 상태에서요 책갈피 이름을 넣어야 돼요. 책갈피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내가 선택해서 잡아준 영역이 책갈피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책갈피 이름은 얘를 할 게 아니고요 여성 취업이라는 책갈피를 넣겠다 하고요. 넣었으면 넣기 해주세요. 자, 책갈피 한번 들어가서 책갈피 목록에 책갈피 방금 마련한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X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덧말이 있는데 입력하셔서 덧말 넣기 있습니다. 자, 선택한 게 본말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덧말로 넣어줄 부분을 출력 형태 보시고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덧말의 위치는 위쪽에 위치하겠다. 선택해 주시고 넣기 해주세요. 자, 했고 자, 옆에 머릿말 기능 있는데요. 머릿말은 쪽에 가시면 머릿말 꼬릿말 있는데 머릿말 눌러주시고 머릿말 꼬릿말 들어가서 머릿말 하겠다 하고 만들기 눌러봐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얘 역시도요 글꼴 값이 있네요. 궁서의 크기는 10 해주고 오른쪽 정렬이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닫기 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여기에 책갈피 이름을 넣어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 4번 문제에 가서 하이퍼링크를 풀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갈게요. 그림을 선택하시고 입력하셔서 하이퍼링크 선택을 하세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이 한글 문서에 있는 여성 취업 방금 마련을 해줬죠. 책갈피 선택해 주시고 넣기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4번은 문제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저 문서 작성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인데 두 줄에 걸쳐서 한 글자가 표현이 됐네요. 여자 앞에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셔가지고 이 부분 있습니다. 가 적혀 있는 이 부분. 이게 문단의 첫 글자 장식하는 아이콘인데요. 얘를 클릭을 해서 첫 글자를 두 줄에 잡겠다. 클릭을 해주시고 글꼴은 굴림에 면색은 노란색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라 되어 있어요. 글꼴은 굴림 선택해 주셔야 되고 면색은 노란색
선택을 하고 설정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각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각주는 경력 단절 여성. 자, 이 부분 끝에 클릭을 해 두시고 입력 가서 각주 있어요. 각주 눌러주시면 각주의 코너로 옵니다. 문장 맨 아래 부분에 가면 우리가 각주에 대해서 설명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나와요. 얘를 보고 쓰시면 돼요. 되어 있죠. 그런데 얘가 기본값으로 나와 있는 각주의 모양은 1의 가로입니다. 근데 1의 가로가 아니라 이 각주의 모양을 출력 형태와 똑같은 거를 넣어 줘야 되는데 동그라미 안에 있는 기억이다. 이 형태로 바꿔주세요. 모양의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 각주의 구분선이 5cm다 되어 있는데 구분선 넣기에서 길이가 5cm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별도로 해주는 건 아니고 눈으로 확인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설정. 누르면 클릭했던 부분에 각주의 기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그림 형태를 입력을 해줄게요. 입력해서 그림 가져오는데요. 그림 4번에 들어가 있죠. 적절하게 크기를 해주시고 너무 크게 하면 벗어나니까 자르기 눌러가지고 원하는 그림의 섹션을 잘라주세요. 자, 잘라준 다음에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클릭하면 그림이 잘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크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40에 40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40 넣어주시고 높이도 40 해준 다음에 크기의 고정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가 바깥 여백 왼쪽에 2mm 되어 있는데 여백 탭으로 가서 바깥 여백의 왼쪽 지우시고 2 눌러주시고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그림의 끝을 글자 끝에 맞춰 주셔서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보시면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이 그림을 제외한 이 끝에 있는 글자가 내가 맞춘 이 글자하고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특성 창업. 특성 창업으로 끝났죠. 그러면 오타와 띄어쓰기 모두 맞다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는 거예요. 일다 밀량, 있다 밀량 맞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해서 1달러그 마무리 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주요 산업 앞에요. 문자표 있잖아요. 이 글자 앞에 클릭해 두시고 문자표 눌러주세요. 아니면 컨트롤 키 누르고 F10 컨트롤 키 F12 단축키입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은 모양 가져오는데 별 모양이네요. 별. 넣기. 자, 한 칸 떼주세요. 얘는 한 번 더 써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에 한 번 더 넣어주세요. 됐죠? 얘는요, 글자 편집으로 가야 되는데 주요 사업에 대한 설정값이 옆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여기에서 굴림의 18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기를 맞춰주시고 글자 색은 하얀색이다. 그런데 음영색이 빨간색이에요. 그쵸? 이렇게 두시고 설정해 주세요. 됐죠? 얘는 크기만 맞춰주세요. 18로 맞춰주시고 했으니까 아랫부분도 같이 해볼까요?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하고 얘 굴림 크기 18 하고 얘는 밑줄의 강조점인데 밑줄은 여기 있어요. 근데 강조점은 없죠? 확장으로 가서 강조점 똑같은 거 체크 해주시고 설정하고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취업 지원이라는 글자에는 강조점이 없어요. 다시 들어가서 강조점이 없다. 설정. 이렇게 하고 얘는 마무리하면 되는데 얘도 크기만 맞춰주세요. 됐죠? 위에서 문단 번호 이거 할게요. 문단 번호 기능인데 잡고요. 서식에 가서 윗부분에 가면 문단 번호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서요.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똑같은 게 있으면 그거 선택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1번 점 동그라미 1이에요. 없죠? 그런데 1점은 있네요. 그럼 얘 잡고요.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바꿔주세요. 1수준은 얘고 들여쓰기 되어 있는 얘가 2수준입니다. 그러면 1수준 잡으시고 시작 번호가 1 맞죠? 1점 한 다음에 1수준에 관련된 거 문단 설정값 여기 있으니까 보고 하시면 돼요. 1수준은 20의 오른쪽 정렬, 너비 조정이 20, 정렬은 오른쪽 해주시고 2수준, 그 상태에서 2수준 바로 눌러주세요. 시작 번호가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안에 숫자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하고 미리 보기를 보면 점이 있네요. 옆에 번호 서식에 점을 지워주셔야 없어져요. 자, 이 상태에서 너비 조정 이 수준은 30이에요. 정렬은 오른쪽 정렬.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 형태 맞죠?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얘를 내가 지금 설정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건데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 얘 잡으시고 내가 만들어준 이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바로 2수준으로 가버렸네요. 그러면 1수준으로 바꿔야 될 것만 여기에서 수준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한 수준 증가시키는 거고 아래에 있는 거는 한 수준 감소시키는 거예요. 얘는 한 수준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얘를 눌러주면 1수준으로 가죠. 그 다음에 2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 잡아주시고 한 수준 증가하면 거기에 맞춰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줄간격이 180이다. 전체 잡으시고요. 줄간격 18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 저장 한번 해주시고 선생님이 있는 컴퓨터로 전송시켜 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아랫부분 표까지 했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이 글 편집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가셔서 도둠의 크기는 24 폰트네요. 24 해주고 진하게까지 하고 장평이 105예요. 105 엔터. 자, 오른쪽 정렬 눌러주시고 하면 얘는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는 쪽번호예요. 쪽번호 5번으로 시작하는 쪽번호 마 이렇게 하라 라고 돼 있죠. 쪽으로 가셔서 쪽번호 매기기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위치해야 되는데 번호 모양은 가나 다라 만데 시작 번호가 5다. 그럼 마부터 시작하겠죠. 줄표는 넣습니까? 보니까 안 넣네요. 체크 풀고 넣기 해주면 쪽번호에 마 이렇게 번호가 먹여져 있습니다. 저장 누르고 문서 작성까지 끝났으면 전부 끝난 건데요. 위에 가서 검토하는 시간이 10분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타가 있는 건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자, 2번 문제에서 보셔야 될 거는 캡션 내가 넣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많이들 안 넣고 제출합니다. 자, 3번에서는요.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점수를 모두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서는 4번이라고 쓰여 있는 번호 아래에 첫 도형이 위치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문서 작성에서는 첫 번째 책갈피 넣었으면 4번 가서 하이퍼링크 마저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떼어 써야 될 부분은 여기 하나, 2번,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와서 3군데, 4군데 여기는 줄이 박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어서 쓰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셔서 제가 중간중간에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과 중요한 부분 항상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